그리고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지만요. 근데 여기는 그리고 고성능일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출처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인데요. 예를 들면 컬럼비아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헨츠라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이게 뭐냐면 머릿속에 몸속에 센서를 박아가지고요. 그 몸속에서 어떻게 이제 기기들이 연동돼서 통신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또 어떤 버클리 대학에서 핀머리 크기, 머리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두개골에 심어가지고 데이터 성수신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심어놓으면 못 빼잖아요. 내구성이 되게 좋아야 되고요. 배터리도 갈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데 굳이 고성능의 배터리 필요 없잖아요. 배터리 머릿속에 박거나 이러면 고성능이면 사실은 그게 훨씬 더 몸에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센서들이 초당 1kbit 데이터 성수신할 정도의 센서를 만들고 그게 사람이 움직이면서 축적되는 그런 그 움직이는 동력으로 인해서 배터리가 충전되는 그 정도면 되는 그런 걸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센서 그리고 저가, 적고, 내구성 좋고, 싸고 의료용 같은 경우는 안 싸도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리병 저런 거에 붙으려면 싸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작년까지 원래 IoT는 과제로 들어오지 못했대요. RFID하고 USN이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낙인 찍혀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스마트폰 이후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먹거리로서 확 올라오면서 갑자기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그 RFID나 USN에서 가장 큰 이슈가 그 가격 칩이라고 하더라고요. 센서 가격. 근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지금의 RFID보다 정말 성공되려면 이걸 얼마만큼 싸게 내구성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글로벌 스탠다드. 예, 한국 정부 사람들한테 한국형은 안 됩니다. 글로벌로 하시되 앞서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규모의 경제를 싸지려면 일단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서 놓지 말고 계속 참여하고 어떻게든 간에 유리한 쪽으로 해야지 우리가 진짜 나를 따르라 이러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펜트 유방화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새로운 변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OS 개발사가 모든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레이어를 봤을 때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계시겠지만 과거의 P.5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OS도 사실은 협의의 OS, 광의 OS로 할 수 있잖아요. 협의의 OS라고 하면 단순히 기기만 제어하는 RTOS 중심이라고 얘기해도 틀리다고는 말씀 안 하시겠죠? 네. 그리고 광의 OS는 GPOS, General Purpose OS나 아니면 하이 레벨 OS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기기 제어 기능, 커널이나 하드웨어 드라이버에 있는 기기 제어 기능 외에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기능까지 다 포괄되는 게 GPOS, 하이 레벨 OS, HLOS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있는 애플의 iOS나 아니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뭐 타이젠, 그리고 MS 등등은 대부분 다 광의 OS 관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OS를 가진 회사가 지금의 스마트폰 시대는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다 망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HTML5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OS의 패권을 오픈시키겠다는 시도로 진행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사물 인터넷이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OS 중심이 아니고요. 이런 여기 있는 서비스 레이어인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인터넷으로 외부로 다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 이런 추세로 추정을 해본다면 그 기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에 있는 GPOS 하이레벨 OS보다는 RTOS 단순 기기 제어 관점에서 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HTML5 등 웹 관련된 소프트웨어 랭귀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잠시 전에 말을 쓴다는데 웹 중심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에서도 지금은 플랫폼 되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고객이 많이 모이면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플랫폼이 장이잖아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OS가 하나의 중요한 플랫폼, 앱스토어가 중요한 플랫폼이지만 그런 기능을 향후에서는 API, Application Programmable Interface라고 하는 부분이 저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하드웨어에서도 TV를 구성하는 것도 디스플레이 그리고 그 화질 칩셋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모여서 하드웨어가 제품이 만들어지잖아요. 서비스도 사실은 소프트웨어의 모듈들이 결합치잖아요. 그런 소프트웨어 중에서 정말 가치를 제공하는 부품이
API 이런 웹 시대에 되게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거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뭐 향후에 보시기에는 지금은 단순히 네이버 하나 이런 서비스가 중심이겠지만 나중에서는 TV가 PC도 사실은 IBM PC가 대빵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OS, CPU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핵심이들은 그 서비스의 API들이 되게 중요한 사업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건 사실은 좀 애매모호한 얘기이긴 한데, IoT 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에서는 모든 기기들이 소품종 대량 방식이에요. 근데 IoT는 너무 많은 기기에 그 센서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자료에서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센서 전용 그 3D 프린트라고 한 것처럼 다품종 소량이 아니고 다품종 다량을 되게 싸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3D 프린트 레벨이 되게 낮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기술적인 부분이 되게 결합이 된다면 3D 프린터로만 이루어진 EMS라고 하면 박스콘처럼 제조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D 프린터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6개월 사이에 많이 바뀐지 모르겠지만 6개월 전에 인터뷰를 해보면 3D 프린터를 써본 사람과 안 써본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안 써본 사람들은 3D 프린터에 미래가 있다고 믿고요. 써본 사람들은 3D 프린터 정말 멀었다라고 이건 정말 안 올지도 모르겠다는 정도의 부정적인 요인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완성도가 된다면 새로운 전용 가공 공장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API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 뒤에 보시면 제 자료에 보시면 설명을 해놨고요. API는 다양하게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포레스트 자료에서 나온 건데, 컨텐츠 데이터 API.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냐. 뭐 위키피디아, 트위터를 가지고 방송국에서 뭐 그 시청률을 조사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투표 그 시장 조사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 API 같은 페이팔, 이프트레이드, 뭐 그 결제 전용 모듈, 그리고 통합 API, 와이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서비스 모듈을 뭉쳐서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뭐 유틸리티 API처럼 뭐 로그인, 보안 등등 여러 가지 API들이 많이 사용되고 되게 중요한 그 소프트웨어 모듈이 향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비스 업체들이 자기 서비스를 전용으로 만드는 부분이 많은데, 그거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얻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왜냐하면 그들의 전략 라인에 얼라인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공용 플랫폼이 되면서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사업 같이 사슬이라고 했는데요. 사물 인터넷으로 인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산업이 카테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같은 회사 만든 IoT 아키텍처라고 했는데요. Things, Cloud, Application. 근데 여기서 보면 IoT에 관련된 표준 진행 과정에서는 여기 네트워크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트워크는 빠지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물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변 연결 상황에서는 기기에 따는 플랫폼이라기보다는 클라우드 백엔드가 되게 중요한 플랫폼이 될 거고,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멍청이 기기들이 그냥 센싱해서 불려져요. 그러니까 만약 온도 센서 그러면 온도 센서 하는 기능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거와 관련된 기기를 제어하는 그 RTOS가 있고, 여기서 그냥 단순히 클라우드 백엔드 플랫폼으로 넘겨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되게 세그멘트가 되면 기기별로 사실은 데이터들이 다를 거고, 그런 것들이 되려면 군데 게이트웨이나 어그리게이터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 플랫폼이 되게 중요한 스토리징하고 컴퓨팅하고 네트워킹, 디스트리뷰팅, 데이터 막 분산시키는, 그게 되게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 같다고 하고요. 그런 플랫폼에 연결돼서 애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씬들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도 IoT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IoT 환경이 되더라도 PC하고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 TV 이런 건 나눠 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중요한데 점점 더 이 영역이 훨씬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같은 거는 그 클라우드 백엔드가 진짜 플랫폼이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 저는 여기 있는
그 에이전트 영역도 무시할 수는 없는 플랫폼이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체크를 해놨어요. 이거는 그런 플랫폼을 얘기할 때 자이블리가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자이블리는 록민이라고 하는 원격 제어 회사에서 그 베이패치라고 하는 그런 그 IoT 솔루션 전문업체 M&M에서 만든 서비스인데요. 걔네들이 하는 거 뭐냐면 자이블리 어플리케이션 그 띵스에 올라가는 에이전트 단을 만들고 그 에이전트 단에서 올라가는 데이터들의 이런 클라우드 백엔드 서비스를 해서 시큐리티하게 저장해주고 얼치빙 잘 쌓고요. 그리고 매니징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하고 이것들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아직은 얘네들도 제대로 된 IoT 플랫폼 아니고요. M2M에서 약간 조금 더 나간 것들을 IoT라는 걸로 포장해서 팔고 있는 것 같아요. 레이어 자체는 이런 큰 레이어에서 벗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얼마만큼 스페시픽하게 그리고 시큐리티하게 세부적으로 구조화시키는 게 향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IoT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센서가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센서라는 부분은 여기서 있는 이런 기기 단 띵스 레벨에서 기본적으로 센서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센서가 되게 좀 센서가 새로운 사업 기회다 라고 보고 뭔가 들어가는데 사실 센서에서 돈 버는 회사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인당 IoT 환경이 되면 인당 한 1000개 정도 센서가 이제 사람 주위에 붙는데요. 그러면 1불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100만 원치를 이렇게 달고 다녀야 되거든요. 말도 안 되죠. 기본적으로 되게 저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센서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특정 애플리케이션,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뜰 것 같냐 막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든 간에 의료나 이런 특정 영역 말고는 되게 싸고 내구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뜰지 가격이 싸지고 그 센서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